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대선 예비후보 결선 투표에 점하여 당의 승리와 정권 탄압을 위한 저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우리 당에서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은 윤석열 후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2주 전부터 제가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꾸준하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부도덕하고 부패한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깨끗한 후보가 나가야 합니다. 본인, 부인, 장모 등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 후보로는 모처럼 맞이한 정권교체의 호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유독 윤석열 후보만 공격하는 것은 비리 후보끼리 대선 구도를 만들어 이재명 물타기 대선을 획책하려는 의도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비리 쌍둥이 비리 폐허 대선으로 몰아가 국민들께 비리 의혹 후보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윤석열은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후보 연루 고발 사주 사건, 윤 후보 부인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지금 다 해놓고 윤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면 이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치명적인 약점인 성남 대장동 비리 사건을 박영수, 김만배, 윤석열 3자를 묶고 오히려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윤석열 게이트로 만드는 프레임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온갖 구설수와 비리로 대선 본선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있고 설령 대선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할 겁니다. 비리 없는 후보, 국정 능력이 풍부한 후보, 정치력이 있는 후보만이 이런 민주당 공작을 헤쳐나갈 수 있고 대선 승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와 헌신, 도덕성과 명예라는 정통보수의 가치를 지키며 대한민국 70년을 이끌어온 대한민국의 중심 정당입니다. 우리 당은 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당의 영광과 당원의 자긍심을 지키며 당의 미래를 책임질 후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준비되고 깨끗한 후보를 두고 비리 의혹으로 민주당 정권에 발목이 잡혀 있는 폭탄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 리스크가 큰 사람을 선택하여 대선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을 자초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탄핵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혼신을 다해 함께해 주신 동지 여러분께 저희 소홀함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해서 26년간 당을 지켜왔고 지난 4년을 대선 준비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준비되고 든든하고 깨끗한 홍준표만이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선진국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절풍모구의 각오로 진충보국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태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좀 편파적으로 하는 것도 내가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자 대결 여론조사는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게 하는 거는 상식 밖이죠.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는가?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되었으면 이재명 후보와 경쟁력을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그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상식이죠. 그 상식 밖에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지난번에 역선택 운운할 때 어느 특정 후보 진영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그걸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당선관위에서 노력을 했습니까? 결국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걸 관철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대신 들어온 게 뭡니까? 이재명 후보와 경쟁력 비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우리 후보 중에서 누굴 출전시키면 옳겠냐? 그렇게 묻는 게 정상이죠. 만약 그 마이너스 후보가 나오면 그 나중에 표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 후보는 당원 득표한 걸 전부 마이너스로 다시 바꿉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는 말하자면 변별력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위인지 그거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취지가 이재명 후보 대 누구를 붙이면 좋겠냐 이렇게 묻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역선택이 있습니까? 그건 역선택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사자 여론조사하면 역선택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진영만 생각하지 남의 진정이 어떻게 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급한 모양이죠? 다급한 모양이죠? 그만큼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마 우리 여명 대변인이 윤석열 후보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실은 망언한 시리즈를 오늘 발표할 겁니다. 내가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 24번입니다. 24번 실은 망언을 했어요. 그런데 당의 경선에 통과하고 난 뒤에 넉 달을 견뎌야 됩니다. 넉 달을. 당원들이 하루하루 마음 졸이면서 대선을 봐야 되는데 후보 뽑아놓고 그런 가슴 졸이는 일만 매일 계속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실은 망언을 하고 그걸 또 수습하느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어제 토론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사진을 찍은 시점이 맞지도 않아요. 대구 토론 마치고 밤늦게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사진 게재된 거는 그 이튿날입니다. 또 장소도 맞지 않아요. 지난번에 왕자 논란에도 그랬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가서 중도 사퇴한 거는 해명할 때 거짓말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한두 번 했습니까? 근데 그런 후보 뽑아놓고 넉 달 동안 이재명을 어떻게 상대하라는 겁니까? 예, 또 우리 당이 지난 30년 동안 호남을 안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물거품으로 만든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국민들을 조롱했고, 나는 그 해당행위라고 봅니다. 그것은 명백히 해당행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뜻을 같이 한다면 어떤 분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다른 진영에 갔던 분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불량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받아줍니다. 예. 그러면 혹시 하태경 의원도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온다면. 결국 이게 경선이 끝나면 원팀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반대편에 섰다고 해서 배척하고, 저는 그렇게 경선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늘 경선 끝나면 하나로 다 뭉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님들한테 전화해 보니까 많이 돌아옵니다. 당 대표 권한입니다. 당 대표 권한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경선에서 떨어지면 정치를 계속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선이 끝나도 정치를 계속합니다. 그럼 잘 판단해 보시죠. 좀 상식 밖에 편향된 결정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식 밖의 결정을 하면 경선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선관위원들의 양식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당내 경선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전국 당협을 물론 못 간 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갔다 왔습니다. 남은 한 주는 당협위원장님들하고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경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선 불복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렵고, 제가 후보가 되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을 안고 가겠습니다. 전부 안고 가고,
우리가 경선을 하는 목적이 본선에 나갈 최적 후보를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거기서 편을 갈라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선이 끝나면 모든 후보들을 다 안고 가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가치동맹은 당내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도 가능합니다. 모든 범야권 후보, 심상정 후보만 빼고 가치동맹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희망이 무척 커졌습니다. 홍준표 후보님께 대해서. 근데 윤석열 후보의 24번의 망발은 단순한 말의 실수가 아니라 그분의 뇌리에 차 있는 정치 철학을 의심하게 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후보님 남은 기간 동안 정치 철학을 분명히 밝히셔서 대국민 공이 더 크게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후보 진영이 저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제가 후보가 되면 2030의 힘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당원과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 힘으로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압승을 했고 그 힘으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우리 당 역사상 늘 우리한테 냉담했던 2030들이 전부 홍준표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을 하기가 수월해진다는 것. 지난번에 어느 여론조사에는 윤석열 후보는 20대 지지율이 2%밖에 안 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후보가 되지 않으면 청년층들이 우리 당에 오지 않을 것이다. 투표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이재명 쪽으로 달아날 겁니다. 그래서 그 점도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 내년 대선에 결정을 할 열쇠는 2030과 호남이라고 나는 봅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직선제 사상 20% 이상 득표할 자신이 제가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수치도 37%까지 올라간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데일리안 조사가 아마 그랬지 아마. 그래서 37.5%까지 나온 이재명 지사가 59% 정도 나오고 제가 37% 정도 나온 데일리안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호남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권을 잡으려면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으려면 여태 우리를 외면했던 2030과 호남이 지지하는 홍준표가 나가는 것이 확장성이 있다. 그리고 호남에 설득력이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됐기 때문에 호남의 반 이재명 표들은 홍준표 쪽으로 몰릴 것이다. 또 실제로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고 저희 캠프에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권 교체가 훨씬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